네, 좀 쉬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 지배형, 절충형, 타협형, 회피형. 자, 이번에는 배려형. 자, 갈등이 생겼을 때, 자,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배려형.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려할 수 있는 거는 뭐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 상대방이 수용함으로써,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럴 경우, 배려 같은 경우, 나보다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해 준다는 의미. 그래, 너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는 하자.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니 네가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도 조금 힘들지만은 너한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 그랬을 때 뭐 3일간의 휴가, 일주일간의 휴가 후에 이제 배려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자.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조직이 필요할 때 이제 배려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재들 뭐 육성하듯이 자 그러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실수를 통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거. 자,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 해봐라. 왜? 그래야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실수가 아니라면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자, 이러한 배려형이 필요하다는 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관계에서 조직 생활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현상? 자, 상담. 자, 상담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군대에서도 상담, 학교에서도 상담, 이제는 나이가 들면 노인들을 위한 상담, 가족을 위해서 가족 상담, 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 이런 많은 상담이 필요하더라.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한가? 조직을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필수적인 활동이 무엇이다? 상담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도 이제 상담사가 필요하고 노인들을 위한 상담사도 굉장히 많이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모두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자, 이러한 상담은 삶의 본질적으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 상담을 통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 그래서 사회에서는 각종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범죄자들, 과거에 프랑스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아는 레미제라블 장발장 아시죠? 자, 뭘 하나? 빵을 하나 훔쳤을 뿐인데 몇 년? 17년을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은 처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다시 또 어떤 아주 작은 범죄였는데 그것도 단지 배가 고픈 생활형 범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범죄는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 해서 그렇게 심하게 벌을 주는 그러한 추세였어요. 그런 것들이 유럽이니까 유럽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미국의 식민지,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해도 그런 법이 적용되다가 사회 운동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다시 사회에서
사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뭘 한다? 관리를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무조건 감옥에 넣고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니까 반발심도 생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범죄를 감옥에다 넣으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더 나쁜 물이 들어가지고 사회에 나서 더 강력한 악질 범죄가 되더라. 그랬을 때 지금도 보호 관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런 사회에 조금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조금 불우한 청소년이나 아니면 우연찮게 잘못을 저지른 실수를 한 사람들이 봉사도 해주고, 또 이 친구들이 다시 재범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지금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또 직업적인 알선이나 아니면 지금 또 예비적인 범죄나 아니면 그러한 낌새가 조금씩은 다 나거든요. 자기 친구 뭐 누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느니,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이 뭐 어떻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고서 방지하는 상담을 통해서, 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상담을 통해서 구성원과 리드 사이 간에 전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서로 이해하고 분명한 방향으로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또 목표가 잘 달성되어진다는 것. 자, 그러한 부분을 뭐란다? 상담이라고 한다. 그 상담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상담도 무조건 성공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자, 상담의 특성은, 자, 기본적으로 인간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킨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진정한 인간적 만남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이익을 위해서 정말 저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강제성이나 아니면 힘으로 해야 돼. 이런 상담이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 꼬마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적인 만남을 전제로 해서, 왜 이익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익이나 욕심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갈등도 더 부추겨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잘못된 상담이 되어서 부적절한 정서적 지원, 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 본연의 자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그러한 게 바탕이 되어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담은 니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상담의 방법이나 결과가 아니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상담이라는 부분은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 인식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 인식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인간적 잠재 능력이 필요하다. 나의 잠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 성장 발달을 시키는, 자, 그러한 부분이다. 이러한 성장 발달은 육체적인 발달 이런 게 아니라 뭐 감정이나 정신적 이런 부분에서 성장하는, 자,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담은, 자, 상담 촉진 요인으로서,
상담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잘 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한 요인, 그러한 요인은 뭐냐면은, 자, 공감, 존중, 진실성, 구체성, 직면, 자아 개방, 즉시성,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좀 공감을 해야 되겠다. 이 녀석은 좀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확 너무 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공감은 하되. 자, 그 다음에 너무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또, 생각, 사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감정, 내면에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 보면 이제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제1의 방학기회가 뭐 막 갈등이 많잖아요. 누구 친구들 간의 갈등, 이제 부모와의 갈등. 자, 그랬을 때 그 부모가 또 어때요? 믿지만은 또 의존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공감적인 부분들,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의미는 내가 싫은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는 싫어 얘기하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싫다고 하지만 이제 속 깊은 마음에서는 굉장히 의지하고 싶은 거,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밀어내는 거. 왜? 다른 친구들이 나도 이제 같은 부류로 취급할까봐, 이런 의미들.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이런 보이지 않는 속내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잘 알아서 캐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아주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 촉진되겠죠, 그죠?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존중. 자, 존중이라는 거는 제일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고, 또 뭐 특정 행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거. 너 이거 하면 뭐 막말로 용돈 줄 거야. 부모님이 너무 그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뭐 100점 맞으면 그걸 해줄 거야. 이러면 아이고 100점 안 맞고 말지,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겠죠. 또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어떤 존중? 인간 대 인간으로. 너도 똑같은 감정을 가진 친구구나.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되었다면 상담을 할 때 좀 그런 입장에서, 원래 선생님들이 어떤 현상요,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감정이 들어가서 존중이 안 되고 이것도 못해 하면서 더 때리고,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디슨은 어떤 현상, 자기는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뭐 독학으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발명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사나 이제 뭐 철학가나 이런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런 이제 존재에 대한 이제 이런 인간 존중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수록 마음을 열고
자기의 문제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네. 이것을 어떻게 강제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다? 상담이다. 상담을 촉진시키는 존중,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실성. 진짜 가식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인간적 관심을 솔직하게 또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거. 자, 부정적인 감정도 또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도. 근데 너무 파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파괴적으로 또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거 성질이 내 화나는데 이걸 어떻게 파괴적으로 간다든지 파워,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포스, 어둠의 힘으로 너 이거 안 하면 감봉할 거야. 너 안 하면 질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자. 자, 악화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 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 삶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어떻다? 직장 생활 내에서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막말로 인간이 8시간, 9시간 근무하지만 회사에서는 집에 돌아오면 몇 시간, 잠자는 시간이 8시간. 그래 돼버리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출퇴근 시간 한 2시간 빼버리면 거의 12시간을 바깥에 생활해요. 그 다음에 12시간이 남는데 그 중에 7, 8시간을 자버려요. 그러면 집안에서 생활하는 거 3,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누구? 가족들하고 하는 거. 회사 사람들하고는 7, 8시간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회사 조직 내에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진실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 상담의 촉진이 안 이루어지겠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조직의 목표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잘 되려면은 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회사도 좀 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조직이 어떻게 된다? 튼튼하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발전하고 촉진될 수가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막 속이는 거, 이런 것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 중공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나라에서 공산당이 조직이 은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만큼 이것이 퍼지고 빨리 퍼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감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계를 잡는다든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힘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런 문제가 또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어느 정도의 대치를 자, 조금 더 강하게 거리두기를 강하게 실시했다가 좀 풀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팬데믹 공황 상태로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그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더 큰 피해를 보고 복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 거짓으로 계속되게 일관하면 어떤 현상? 나중에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나라에서는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현상, 뭐 돈만 퍼부어서 뉴딜 정책, 새로운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적 자금을 뿌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사회적인 인프라 어떤 거예요? 고속도로, 댐, 전기 이런 구성도, 인터넷 이런 구성도 중요하지만은 공정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 굉장히 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열심히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어떤 방법? 뒷돈 주고 해버리면 그게 바로 부정부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네 사유재산, 자기 사리사욕, 자기 돈을 외부로 빼돌려 놓고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뭐 의사 시험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를 뭐 군대 안 보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법관이나 아니면 이런 시험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일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런 낙하산 형태로 들어가 버렸을 때, 아, 이 사회는 희망이 없구나. 왜? 그러면 어떤 현상? 도적대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조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디 사회도 적용이 되고 또 어디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진실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학교에서도 성적 같은 경우도 진실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각종 대회들, 요리대회나 커피대회 같은 거 공정하게 진실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고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뒷거래 같은 게 있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참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아이러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과거에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아니면 헬렌 켈러 또 그다음에 나이팅게일 헌신한 사람들, 그분이 무수히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이나 진실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발전도 또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존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선이 더 우선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사회가 공존하고, 자, 그런 부분이 반대가 이루어졌을 때 혁명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붕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두루뭉술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좀 모호한 걸 좀 피하고 또 추상적인 것도 좀 더 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조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잖아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고 또 명확해야 구성원 간에 이해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 글로 적어서 수식으로서 사규, 법규,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것들, 임무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그 임무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딱딱딱 준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현실과 직면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해야 상호 간에 오해가 또 없다는 거. 그렇게 될 때 상담이 촉진되겠죠. 자, 이러한 네가 결정을 내린 걸 너가 적어봐라. 그랬을 때 이 결정, 너에 대한 목표, 너의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물론 사람마다 능력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피곤한 감은 없잖아 있죠. 대신에 이제 신뢰감도 생기고 그 조직이 튼튼해질 수가 있다는 거. 믿음이 가진다는 거. 그 친구가 지금은 좀 더 작은 부분의 성공이지만 이러한 성공의 크기가 단계별로 점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자, 이런 상담을 촉진시키는 요인, 자 구체성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